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의대 예과 본과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반적인 종합대학의 단과대학 같은 경우는 학석사 통합 과정 그리고 의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4년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지내고 졸업을 하면 되는 건데, 의대 같은 경우는 다른 전공들과는 조금 다르게 예과 2년과 본과 4년의 시스템을 갖고 학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조차도 혹은 학부모님들조차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의사가 아닌 이상 이 의대 예과 본과 시스템이 왜 나눠져 있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예과와 본과가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과 본과 시스템의 유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과정이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지부터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한국의 대학 시스템, 고등교육 시스템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국내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대에만 존재하는 예과 시스템이 당시에는 일본에 있는 모든 대학에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현대 예과 학생들은 정식 대학생인 반면에 현대 의예과 학생들도 정식으로 대학생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예과 학생들의 경우 대학 진학 이전에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들의 예비 과정을 배우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일제강점기에 도입이 되었던 이 예과 시스템이 현재 고등학생 수준이고, 그 다음에 과거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본과 시스템이 현재 대학교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국내에 생겼던 최초의 대학이죠.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교의 설립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전까지만 해도 당시까지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일본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곧바로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보통학교 5년, 고등 보통학교에서 4년 지내고 전문학교에서 2에서 3년 정도 보내고, 이때 세워진 전문학교의 경우 일종의 직업학교에 가까웠어요. 직업훈련을 받는 학교였기 때문에 딱 전문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학부를 졸업했다는 학사학위가 나오지도 않았고, 현재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와 현재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역시 당시 시절에는 전문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국내에서 대학다운 대학은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24년에 현재 서울대학교죠, 경성제국대학교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학제 시스템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보통학교 6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고등보통학교 5년, 그 다음에 이 전문학교 2에서 3년.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후인 1924년을 지나서야 현재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모두 전문학사학위가 발급되는 정식 전문학교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학교 2, 3년 보내고 더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경성제국대학 3에서 4년 정도 다니는 걸로 해서, 당시 1924년까지만 해도 이 학사학위를 발급해주는 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만 존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내에서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 역시 일본에서 고등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 운영하던 예과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경성제국의 예과 시스템은 2년이었는데 후에 예과 1년 과정을 추가해서 경성제국대학은 총 예과 3년 플러스 본과 3, 4년의 교육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경성제국대학 소속 학과라면은 다 예과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백기를 들고, 일본은 물론 조선까지 모두 미국식의 6334제 단일 교육과정을 채택함에 따라서 예과 시스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식 교육과정이 채택되고 나서 이 보통학교 6년이 초등학교 6년으로 바뀌었고, 보통 고등학교 5년이 이 6년제 중학교로 바뀌었다가 이 6년제 중학교가 중학교 3년 플러스 고등학교 3년으로 분할됐고, 이게 현재의 중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로 개편이 되면서 예과 시스템이 의대를 제외하고는 싹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시 설명이나 솔루션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비판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부모든 학생이든. 우리나라 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입시 지식 중심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애초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의 근본을 좀 따져 올라가면 결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기초과정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에서는 이런 예과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냐면, 정말 그냥 요약을 하면은 의대생들이 공부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의대 커리큘럼만으로도 4년을 꽉꽉 채워야 되는데, 이 의대 커리큘럼만 꽉 채워서 4년 듣고 나면은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졸업장이 안 나와요. 본과의 빡빡한 커리큘럼과 여러가지 실습 및 의사 국가고시 준비에 필요한 기간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양 과목을 이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현재 국내 의대는 물론 수의대, 치의대, 한의대 이런 의학 계열에서는 대부분 예과 2년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 졸업에 필요한 교양 과목들을 모두 이수하고 본과에 진입하도록 학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 등의 이공계열 기초 소양과 함께 철학 및 윤리학 등 의사로서의 윤리적 소양을 쌓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선생님 예과 기간 동안 본과 때 배울 거를 조금 더 예습을 해놓으면 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학제 커리큘럼 상으로 본과에서 필요한 어떤 지식들을 예과 때 미리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의대에서 이 예과 본과 시스템을 그대로 선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대학 측에서 여러분에게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필요한 기초소양을 쌓고 본과로 넘어오라고 강제성이 있는 시기예요. 의사를 양성하는 의사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에서는 너네가 의사가 되는데 수술 실력이나 이런 것만 뛰어난 게 아니라 여러가지 윤리적 의식, 도덕적 의식, 철학적 의식, 왜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기초소양들을 의대 전공으로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수업을 통해서 다 이수를 하고 와라.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편합니다. 고려대학교 의예과는 이과 2년간 75학점 및 대학본부에서 정한 핵심 교양들의 최저학점을 모두 채워야 본과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고려대학교 의대에서 너네가 고대라는 이름을 걸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기초소양은 다 쌓고 와야 된다라고 지정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과 2년 또 결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험생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예과 시스템을 자기소개서에 엮으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거는 석소장이 뇌피셜로 떠드는 게 아니라 이제 석소장도 매년 의대 학생들의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통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내신 등급 최상위권에 가깝고 스펙도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생명과학 동아리에서 해부 실험하고 피톤치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살균제를 연구를 해본다던가 여러가지 생명과학과 의학과 관련된 스펙들을 쌓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원자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와 평소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다중미니 면접의 역할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의대 입시 설계 전형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차피 의대 지원자들 너네 다 똑똑한 거 알아. 똑똑한 거 알고 활동도 많이 한 거 아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다 똑똑한 놈들 중에서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사고를 치지 않을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즉 거르겠다는 의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과 커리큘럼과 자기소개서에 엮는 방법이 딱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의대 전문 컨설턴트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면 본과 진입 이후에 포부와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언급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석소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면 대학 측에서 당연히 잘 알고 있고 본과 진입 이후에 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과 진입 이후에 공부를 못하면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떨어져서 해당 대학의 의대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 혹은 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어떤 환경에 있는 환자를 도울 것인지 같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어필하는 내용은 다른 의대 지원자들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럴 바에는 자유로운 예과 생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 예과 생활 동안 나는 놀러 다니겠다, 뭐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예과 생활 동안 각 대학교마다 개설되어 있는 필수 교양 과목들과 철학 교양 과목들을 어떤 관점으로 배우고 받아들일지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학업적 의지와 지적 탐구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박아 넣으면 다른 지원자들이 싹 다 의사로서의 사명감, 의사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거 적을 때 입학사정관들한테 훨씬 더 차별성을 어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결국 의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이 지원자가 얼마나 의대에 적합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높은 학업 역량을 어떻게 의학에 접목시킬지, 그리고 의사로서 지녀야 하는 윤리적 마음가짐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판별하는 것이에요. 이미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 거의 다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공부 머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의사로서 필요한 여러가지 윤리적 마음가짐들을 어떻게 대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어필을 하는 것이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인데, 이 의대에서 선택하고 있는 예과 시스템을 자기소개서에 정확히 연계를 하면은 그 부분을 정확히 캐치를 해낼 수가 있다는 의미죠. 메이저 입시 전형 연구소의 의학 관련 콘텐츠들은 연구소 소속의 10명의 의학계열 의대 출신 디렉터님들의 아이디어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으니 의학계열을 준비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디렉터님과 함께 입시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